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삶의 철학이 담겨있는 놀이터 My Life, My Favorite Song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부대 조달청 청장 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최규연 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청장님의 삶의 철학을 듣는 시간이라 질문 좀 준비했는데 질문해도 괜찮으시죠? 예. 네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데 그 공직생활을 입문하게 되신 그런 계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다 계기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중학교 3학년을 68년도에 다녔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실업 선생님이셨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인문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도 사실 취업이 잘 안 돼서 그거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인문 고등학교를 안 가고 농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구를 졸업하고 농사를 한 3년 지었어요. 제일 잘생긴 농부셨겠어요. 한 3년 정도 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농사일에 익숙해지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단조로워졌어요. 이제 사람마다 농사 짓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농사를 짓는 걸 생각을 갖는 거는 좀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공부를 시작하고서 한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다시 공부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다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맡은 지도 너무 오래되고 네. 그래서 대학을 가려면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이제 통신대학교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통신대학에 76년도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을 다니면서 농사를 1년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탈 5년 동안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농업을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신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동국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편입해놓고 1년간 방위를 쓴 다음에 3, 4학년 복학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공부하는 목적을 뭐를 할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행시를 할까 사실을 할까 그 당시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 정말 잘하셨나 보다. 공부 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어린 마음이지만 사시보다는 나한테는 행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시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통신대도 행정학과를 나왔고 동국대도 행정학과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는 바람에 아무나 못하는 행정고시. 공직을 일생의 직업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알고 선택했다기보다 직감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와, 그래서 사람들이 회장님, 청장님을 입지전적인 인물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글쎄 입지전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지만 이건 제가 경력이 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인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 행정고시를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공직에 계시게 됐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공무원을 한다고 막 난리거든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직이 정말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직업인가요? 공직이 매력이 있죠. 근데 이제 공직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마 공직의 안정성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가 있는 한은 공직이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안정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장치에서 직업을 보장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직의 더 본질적인 매력은 일 자체가 공무라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라는 건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공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거는 그 공직의 공무라는 담당보다는 안정성에 더 많은 기대를 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직은 매력은 공무를 담당한다는데 자기 사익이 아니라 공공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더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멋지세요. 그럼 이 공직을 차관급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럼 성공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그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공직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무엇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사람이 살면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관점하고 개인적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그러면 뭐 지위가 높다든가 또 명예가 있다든가 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주로 그런 거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성공했다고 그랬더니 그런 측면을 얘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측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삶에 만족을 하느냐 여부가 이제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냐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의 성공 여부는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사적인 문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사회적인 측면만을 그 논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이라 그러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실질적인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얘기할 때도 그 개인적인 어떤 성공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식의 어떤 자녀들의 의사나 뭐 희망 이런 것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요구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직이라는 측면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직에 성공했다는 거는 뭐 지위가 높은 데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 사적으로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공무원으로서 성공 요인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사고무친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사고무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려서 고아가 된 사람은 사고무친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쉽게. 그런데 이 공직사에 제가 이게 뭐 일본 농담이긴 한데 사고무친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도 똑같은 얘기긴 해요. 후원자가 없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학연, 두 번째는 지연, 그리고 친가, 처가 이 네 개의 인연이 있어서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네 가지 측면에서 아무도 밀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사고무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없어요. 소위 말해서 빽이 없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학연과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역할을 해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뭐 많이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역량이 이제 중요한데 뭐 사회적으로나 일반 사회나 공직이나 똑같이 중요한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뭐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이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혼자. 예,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도 마찬가지고 공직에서 성공하려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뭐 바람직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운이 좋은 거가 중요하다. 운 예. 좋은 그래서 사람 우리가 따라간다. 예, 네. 소위 얘기해서 뭐 관운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공직에 성공하는 그런 네,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사람이 그 운이 좋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능력 가지고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거 결부돼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 여건이 또 같이 어울러져서 성공할 수 네, 네.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성이 꼭 네.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운이 좋아서 너무 겸손하세요.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운은 자기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력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실력이라는 건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게 실력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공직도 이제 분야가 많다 보니까 네. 정책 부서도 있고 민원 부서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정책 부서 같은 경우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더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뭐 이런 학문적이라든가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 영향을 미치고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대민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대민 업무는 뭐 어떤 학문적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게 이제 공정성 그리고 대민 업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정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어떤 인간관계도 그쪽에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뭐 똑같은 성공 요인이 작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약간의 이제 어떤 특질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분야나 필요한 성공 요인은 뭐 공직에서도 같다. 네. 첫째는 실력이 중요한 거고 능력이 중요한 거. 자기 능력이 없는데 뭐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실력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실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운도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사람 간의 관계가 좋으면 또 행운이 같이 따라오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지만 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자체가 애매하긴 하지만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요인들은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 해야 되고 네. 그런 좋은 에너지가 또 운까지 겹쳤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요즘 참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삶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그 고위 경제 관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나름의 견해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그 혹시 무엇이 문제일까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뭐그 운이 좋아서 청약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겸손하세요. 그 경제에 대해서 뭐 제 얘기가 의미가
특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네네네.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직장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취직이 그때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취직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어도 사실 부모한테 얹혀먹는 우리 담임 선생님 얘기를 그대로 하면 병신 새끼들이다. 오. 뭐 이런 얘기 자기 뭐 밥벌이도 못하고 나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도 네네. 그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좀 요새도 뭐 조금 취직이 안 되면 네. 뭐 저도 애들이 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뭐 네. 30 가까이 돼서도 밥을 내가 먹여주기 되나 이런 상황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생산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기업이 없고 그래서 물자가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고 기업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직장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그냥 농사 짓는 정도. 농사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서 문제였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취직이 그때도 안 됐지만 그때 문제는 직장이 별로 없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회사나 기업 이런 데 네. 취직할 만한 데가 별로 없었다. 이런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별로 취직을 못했던 시절이고요. 요새는 뭐 생산 능력은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면 물건들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생산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능력은 크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요새 문제는 그걸 소비하는 능력이 지금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이런 옷이고 네. 뭐 어떤 물품이고 이런 거를 소비만 하면 그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소비를 못 해줘요.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을 할 필요가 없고 생산을 쌓이게 못하면 되고. 기업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취직 자리가 좀 어려워진 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으면서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요새는 오히려 또 다른 측면의 요인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발달하면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되면서 또 알다시피 이 공장도 요새는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네. 그러면서 이게 그 분배 구조가 망가졌어요. 아,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맞아요. 일부 사람은 돈을 벌 기회도 없고 맞아요. 대부분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 문제가 같이 생겼죠. 양극화가 다른 측면에서 수요 부족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옛날에 공급이 부족할 때는 해외에서 돈 빌려다가 공장 짓고 이렇게 해서 네. 직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면 팔아서 이게 네. 회전이 됐는데 요새는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여지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를 하면 거기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물품이 됐든지 뭐 서비스가 됐든지 네. 이런 거가 생산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사줄 사람이 없으면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회수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게 취직 자리도 생기고 네. 경제가 막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투자해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네. 투자해서 이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를 더 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선진국이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느 나라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네. 이제 정부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일자리를 나누자. 옛날에는 8시간 일하던 걸 뭐 쉽게 얘기하면 6시간만 하고 또 다른 네.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이렇게 취직 기회를 나누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근데 일부에서는 일자리 나눌 생각이 없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야근을 해서 물론 임금이 싸기 때문에 8시간만 일해가지고 그 임금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사는데 제약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일자리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점점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죠. 네. 그래서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기회 자체가 또 없고 그래서 맞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 일자리를 나눈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 그리고 양극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어떤 소비 진작 물론 소비라는 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물론 뭐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비라는 게 뭐 같은 음식도 호텔에서 먹는 거는 비싸고 뭐 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만 조금 먹어도 되고 다른 사람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어도 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수준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누구나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이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좀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와 비슷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는 투자만 하면 상당히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네. 투자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선진국형의 우리나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가 곧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다. 투자돼서 생산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네.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비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면 투자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물건만 자꾸 쌓아놔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은 뭐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현재는 옛날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맞아요. 요새도 물론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만드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투자를 통해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때는 많고 네. 얼마든지 있었고 네. 또 그게 우리가 해외에다 수출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선진국들도 자기네 물품을 소비해줘야 되니까 네, 맞아요. 요새 나오는 게 이제 보호무역이다 이래가지고 외국 상품의 맞아요. 수입을 규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할 때를 먼저 봐야지 투자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소비 측면을 뭐 우리가 밥을 3끼 먹던 걸 4끼 먹으면 그렇죠. 그러면 쌀을 더 생산해도 되겠지만 뭐 3끼만 먹는다면 뭐 더 생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요즘은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맞아요. 잘 해결해야 되겠죠. 네. 제가 뭐 특별한 뭐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난다고 또 지혜로우신 또 우리 또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또 생각을 또 해내시면 또 저희가 또 지혜롭게 잘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네. 예.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쵸 날씨가.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뭐 취미 생활하면서 집에서 취미. 그냥
춤추는 거? 춤도 좋죠. 취미생활 좋죠. 그래서 지금 뭐 운동하고 저는 요새 또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와. 가볍게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바둑도 두고 아, 또 가끔 골프도 치고 친구들이나 뭐 네, 선배 네. 또 독서도 좀 하고 아, 네. 독서. 네. 그 독서 청장님이 또 추천해 주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책일까? 청장님은 어떤 책을 읽으실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제가 독서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네. 독서를 좀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그 책을 읽고 나면은 다 잊어먹잖아요. 그거 별로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왜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이게 무슨 뭐 효과가 있을까 이거. 네. 어떤 그리고 분들 소설책 읽고 뭐 많은 그런데 이제 독서를 왜 해야 되지가 맞아. 이제 가끔 우리가 궁금한 맞아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뭐 제 이렇게 것이 될 외우기도 때까지.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독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읽은 거를 금방 잊어먹는데 다시 읽으면 기억을 훨씬 더 많이 나고 세 번 읽으면 더 많이 말고 맞아요. 예, 같은 책을 좋은 책은 여러 번 읽는 거 맞아요. 좋다. 그런데 여러 번 읽기 귀찮잖아요. 예? 맞아요. 되게 재미도 없고 이미 아는 것 같고 보면 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저는 주로 책을 사서 보는데 사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주요한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대충 읽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음번에 생각이 나면 이렇게 밑줄 그은 거를 이렇게 한번 쭉 쉽게 읽으면서 요약본 같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요약까지는 아니지만 뭐 옛날에 독후감을 쓰라고 그랬지만 네, 독후감 네, 쓰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책을 읽는데 제가 그 독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모택동이 죽을 때 9시간 전까지 책을 읽었대요. 엄청난 독서왕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독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모의 독서 일기인가 뭐 책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독서가 도움이 되려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익히듯이 네. 배우듯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빗나갔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책이 좋은 거는 세상에 요새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 어떤 책은 뭐 우리가 읽고 그냥 버려도 될 거, 읽고 나서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것도 많겠지만 좋은 책도 너무 많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부론을 쓰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만 생각하면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쓴 감정론인가 있어요. 도덕 감정론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심리, 감정, 뭐 정서 이런 거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책이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요새는 제가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네. 그런 책을 봤는데 베스트셀러고. 예, 베스트셀러. 네. 전 몰라가지고 베스트셀러. 네. 우연한 기회에 그거 이제 봐서 봤는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쭉 그 수렵 채취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역사적인 흐름과 발전에서 나름대로 이런 그때 시대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그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는데 뭐는 책에 있는 게 다 옳다거나 또 어떤 게 그게 전부가 규명된 진실만이 표현됐는지 그건 제가 잘 맞아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은 내 의견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이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독서가 기회가 되면 네네. 한 번쯤 읽어보시죠. 저도 사실 베스트셀러로만 알고 있었지 읽진 않았거든요. 오늘 청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계기로
저도 한번 또 독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독서가 총장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도 굉장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고 또 본인이 이제 요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읽어보고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도 좋고, 저는 총장님 책을 텀을 둬서 읽을 때가 있어요. 뭐 10대 읽었던 느낌과 20대 읽었던 느낌과 또 30대 느낌이 나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같은 책이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어려운 것만 읽지 않아도 되니까 책과 같이 함께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네네. 그것도 네. 좋은 독서 네. 방법이라고 제가 네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읽는 분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오늘은 할 일 없는데 책 한번 읽어볼까 하고 책장에 꽂혀있던 거 이렇게 옛날에 읽었던 걸 그거 보면은 또 그 느낌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오늘 총장님 너무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뭐 정리 안 된 네. 개인적인 생각을 아닙니다. 잡다하게 그냥 이렇게. 여기는 그냥 그 개인적인 삶의 철학을 네. 말씀해 주신 뭐 거기 철학까지 때문에. 얘기는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네. 그냥 뭐 살아가면서 네. 그 뭐 우리가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사냐, 뭐 음.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뭐 이런 맞아. 얘기도 하고 농담 삼아. 네. 근데 이제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네. 이제 저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한 입장이니까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주로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관련된 책들을 요새는 좀 읽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게 관심이 재미가 네.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청장님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주실까요? 아 그래요? 좋죠. 그 음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 굉장히 훌륭한 테너인데요. 예. 테너 이일희님께서 나와주셔서 시간에 기대어라는 그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못 들어왔는데 제목부터 네.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리 씨, 이 네. 노래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 네. 되게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해서 요새 팬텀 싱어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제가 시간의 기대어라는 거 불러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서 근데 또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이거. 네.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덤 위에 너와 나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그대가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손에 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안에 기댄 우리 네. 이거 잘 들었어요. 네, 아유. 앉아. 네네. 이 앞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네. 처음 와봤는데 네. 너무 좋고 네. 저는 독서 많이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래 독서라는 게 그 작가가 자기 생각을 이제 남의 얘기 한번 들어본다고 저는 생각을 네, 되게 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와서 이런 자리에 와서 들으니까 되게 책 한 권을 말로 듣는 그렇죠. 느낌이어서 자서전 한 거. 네. 짧지만 네. 요약본을.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미있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글쎄요. 뭐 준비가 좀 덜 됐다고 그럴까? 네. 좀 중언부언한 것 같아가지고. 아우 아닙니다. 뭐 노래 선물도 받고 네,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네네. 선장님 건강하시게 또그 여가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만남으로